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노동절을 맞아서 휴장했습니다. 유럽 증시 전 거래일 2% 급락 이후에 간밤에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과 중국 증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거래량은 동반되지 못하는 미미한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한 상태가 한 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오늘 이 무역 수지 발표되고요. 또 이번 주 물가나 산업 생산 같은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중국 증시의 시가총액 대비 신용잔고 비율은 2.4%로 4%에서 크게 낮아져 있는 감소한 상태입니다. 적정한 비율은 2%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난다면 중국 증시 내부적인 수급 악화 요인은 말끔하게 사라질 수 있겠다라는 것이 오늘 증권가에서 분석으로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오늘 중국 인민행장 말대로 중국 증시가 조정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했고요. 키움증권에서도 중국 증시가 신용잔고 청산 마무리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면서 향후 중국 증시의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단은 FOMC 회의 17일까지는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변동성을 활용한 트레이딩 전략을 제시하는가 하면 또 이 변동성을 피하자 보수적인 접근을 하자라면서 전환점을 기다리자라는 전략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화요일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어제와 비슷합니다. 지수 분위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움직이는 종목들도 어제와 좀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즉, 지루하다는 얘기죠. 오늘 큰 폭으로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고요. 종목별로도 다소 좀 굼뜬 모습을 나타내면서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은 힘 빠지는 그런 모습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계속 등락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변동성도 제한되고 있는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 분위기입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1880선 을 중심으로 위아래로의 흐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현재는 0.13% 조정이라기보다 거의 제자리 걸음 수준이고요. 오늘 장에서 장중 한때 5일 이동평균선 터치하려는 시도가 잠깐 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다시금 힘없이 밀리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분봉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장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이 거듭됩니다. 일단은 뉴욕 증시는 간밤에 휴장이었고 간밤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었는데요. 일단 우리 증시 소폭의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고점을 만들고 9시 30분 구간에 좀 밀려났고요. 이내에 좀 반등 흐름을 만들지 못한 채 1880선 부근에서 움직이는 거죠. 이어서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현선물 전방위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 물량은 460억 원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좀 물량 출현은 이어지고 있고요. 개인이 이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데요. 현재 400억 원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기관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포지션이 구축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업종별 동향도 보겠습니다. 어제 강했던 부분이 자동차 섹터였고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의 좀 움직임을 보시면은요. 상승 업종. 일단은 섬유의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일모직이 강세 흐름, 따라서 섬유의복 업종 2.4%대 상승이고요. 운수창고 쪽도 1.88% 흐름 양호합니다. 그리고 연내 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 추가적으로 단행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분석들이 서서히 나오면서 유동성과 관련된 업종들의 강세가 오늘 장의 특징이 아닐까 싶은데요. 건설업종이 오랜만에 움직입니다. 1.84% 상승하는 흐름, 그리고 운송장비는 오늘도 이 상승률 상위 업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자동차주들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오르거든요.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현재 운송장비 업종도 1%대 상승, 기계는 두산중공업이 어제 이 배당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그런 영향 고스란히 받으면서 0.71%의 상승입니다. 하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의학이 부진합니다. 대장이 휘청거리니까 나머지 따라가는 종목들도 크게 좀 위축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미약품이 직전 저점인 35만 원 이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주가는 서서히 밀려 내려가면서 의약품주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좀 부진한데요. 하락 업종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 의약품 업종이 현재 4% 가깝게 깊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전기가스, 음식료품, 비금속, 광물도 나란히 1%대 조정이고요. 서비스 업종 지수도 0.8%
0.88% 하락 중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그래도 대체로 잘 버팁니다.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과 좀 연관해서 움직이는 수출주들이 대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일단은 현대차 3인방부터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2.63% 상승합니다. 현재 증권통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은요. 지금 일봉을 통해서 보시더라도 꾸준히 상승 패턴이 보이고요. 오늘장 현재 3분봉 차트 보고 있습니다. 10시 구간대 들어서면서 상승폭이 다시금 커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도 나란히 이 0.7에서 8% 정도의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움직임 보겠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입니다. 2원 50전 어제의 상승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오르고요. 1206원 선에서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동차 3인방 그런 영향에 오늘장도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이 나옵니다. 현재는 강보합권 제한적인 상승이지만 그래도 장중에 서서히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그룹주들 좀 더 보겠습니다. 어제장에서 강세 흐름을 나타냈던 이 CQI 지분인수 호재가 있었던 삼성 SDS가 오늘도 3.67% 오르면서 시가총액 탑10 가운데서 가장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SK텔레콤이나 삼성생명, 신한지주도 0.5% 안팎으로 좀 오르고 있고요. 반면에 아모레퍼시픽 오늘 1% 정도 조정 흐름 나타납니다. 아모레퍼시픽과 이 한미약품의 차트가 상당히 좀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아모레퍼시픽 일봉 차트 직전 저점 부근에서 지지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현재 구간은 밀려나고 있습니다. 1.66% 하락 32만 6천 원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의도 특징주 삼성 SDS입니다. 그동안은 꾸준히 좀 강세 흐름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그 재료 스튜디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삼성 SDS입니다. 네, 삼성 SDS가 어제 S1의 자회사 CQI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또 이와 더불어서 교육사업부를 이 크레듀에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업 재편에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도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리포트 내용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네, 첫 번째 리포트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선택과 집중, 사업 재편을 통한 핵심 성장 동력 강화,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32만 원을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S1 자회사인 CQI 지분은 52.5%를 추가 매입했다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찬물 인터넷과 핀테크 분야에서 정보 보안 솔루션이 강화될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어제 삼성 SDS는 CQI 지분 52.2%를 추가 매입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기존 지분 4.3%의 추가 매입분을 합쳐서 56.5%를 보유하게 됐는데요. CQI는 침입 방지 시스템 등 정보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 자료 함께 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보보안 산업은 점차 늘어날 전망인데요. 최근 급성장 중인 사물 인터넷과 핀테크 산업은 정보보안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삼성 SDS는 이 CQI 인수를 계기로 국내와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관련 서비스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SK증권의 리포트입니다. CQI를 품다.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 목표 주가 35만 원으로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CQI 지분 역시 52.18% 취득했다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또 교육 콘텐츠 사업 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 CQI 인수를 결정한 삼성 SDS는 또 교육 콘텐츠 사업부를 크레듀에 753억 원에 매각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네, 교육 콘텐츠 사업부의 2014년 매출은 922억 원, 영업이익이 37억 원입니다. 바로 이 매각 결정은 사업의 효율성 제고가 주 목적이라고 판단을 하게 됐는데요. 교육 콘텐츠 사업부의 매각에도 이 삼성 SDS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바로 크레듀는 이미 삼성 SDS의 연결 대상 자회사이기 때문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입니다. 지배구조보다 사업 효율화가 초점. 투자 의견 매수로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 32만 원에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CQI 인수와 교육 콘텐츠 사업 매각에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사업 효율화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업 개편은 이 삼성그룹 사업 효율화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배구조 변화 기대감으로 이 주가는 6% 급등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삼성전자와 합병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하는데요. 합병은 삼성전자의 인적 분할 이후 가능할 거라 전망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럼 삼성 SDS의 주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3.3% 상승한 28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좀 왔다 갔다 합니다. 650선, 여기에는 또 200일 이동평균선이 놓여 있는데요. 어제 200일 이동평균선 약간 하회를 하고 오늘장에서도 그 부근만 맴돌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상황입니다. 마이너스로 전환됐고요. 갑작스럽게 낙폭이 좀 10시 구간대 들어서면서 많이 깊어졌습니다. 1.27% 현재 급락이고요. 640선대 장중 저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지지를 해줄까요? 분봉 상황 보겠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좀 이렇게 급변했던 걸까요? 보겠습니다. 지금 전일 종가보다는 약간 좀 상승으로 출발이 됐었고요. 650선대에서 무난하게 잘 버텼던 9시 구간대, 하지만 10시 구간대 들어서면서 가파르게 낙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10시 30분 구간에 중국 증시 개장하고요. 또 11시 구간에 중국의 무역 수지 발표됩니다. 이 부분을 앞두고 일단 투자 심리는 좀 위축돼 있는데요. 과연 중국 증시, 우리 증시를 좀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 나침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은 팝니다. 현재 외국인의 매도 물량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235억 원으로 좀 늘어나 있네요.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좀 팔고 있고요. 현재 수급 차트 보시면 앞서서 보신 유가증권 시장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이 25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역시나 포지션 구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군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좀 강한 섹터 보시면은 키워드가 두 가지입니다. 어제 강세 흐름을 좀 나타냈던 이 핀테크와 사물인터넷 쪽, 그리고 또 역시나 이렇게 조정을 받고 시장이 좀 불안할 때는 믿을 만한 건 실적뿐이겠죠. 일단은 오늘 장에 강한 움직임 나타내는 사물인터넷 관련된 섹터군들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좀 과시화되는 뉴스들이 좀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코맥스 같은 경우는요, SK텔레콤과 손을 잡고 이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이 사업을 제휴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맥스는 이 홈 네트워크 하는 업체인데요. 이 집 안에서도 통신, 무선기기를 통해서 집 안에 전등이라든지 이런 보일러, 그 밖의 시설들을 움직일 수 있는 이 최근에 광고를 통해서 아마 여러 차례 좀 접하셨을 텐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이 IT와 통신 간의 합종 연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맥스 현재 11%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S넷도 이 삼성 SDS가 CQI 지분을 인수했는데 그에 따른 수혜주로 일부 분석이 된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장중 고점 대비로는 역시나 좀 밀려나고 있죠. 사물인터넷 관련주들 현재 코콤이나 엔텔스, 링네트도 빨간불 켜고 있기는 하지만 고점 대비로는 힘은 빠져 있습니다. 어제장 급등했던 에이텍TN 오늘장도 8%대 추가 상승 나오는데요. 만원권에서의 진통 과정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제 10월 달로 접어들면은 또 실적이 하나둘씩 나오겠죠.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오늘장에서 좀 관련된 종목분들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권사 레포트가 한몫하는 종목도 상당히 좀 많은데요. 먼저 손오공부터 보겠습니다. 이 상당히 좀 인기를 끌고 있는 아동용 장난감 터닝메커드의 흥행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도 긍정적 분석 나옵니다. 8%대 상승이고 BH가 현재 12%대 강세 흐름, TLI가 2% 정도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TLI는 하반기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관련된 레포트 나왔고요. 모나미는 상당히 저렴한 볼펜임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으로 인해서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분석 나왔습니다. 오늘장이 21%나 급등하면서 거래량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이 밖에도 ENF 테크놀로지도 증권가의 레포트 나온 종목인데요. 3% 가까운 상승 흐름, 그리고 누리텔레콤도 6%대의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 실적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종목들이 시장 대비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 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선물 9월물, 이번 주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보겠습니다. 0.33% 조정받고 있습니다. 226선 부근 지나가고 있는데요.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현재 이 수급 포지션들 보겠습니다. 일단 개인 쪽의 포지션은 390계약 매수 우위로 집계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1,450계약 정도 삽니다. 외국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매도 대응 중인데요. 1,670계약 정도의 순매도세 현재 집계되고 있습니다. 10시 구간대 시장 상황이었습니다.